연세대학교 기술경영학 협동과정의 김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2장 우리 기술 예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2장 기술 예측에 대해서 기술은 대충 통밥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기술 예측을 한다 그럴 때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증적으로 그런 기술이 그런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서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검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잡기를 기술은 대충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예측과 관련된 챕터에 우리 주인공으로 빌 게이츠 선생을 모셨습니다. 우리 빌 게이츠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세기를 내다보아라. 다른 이들에게 최대한의 능력을 불어넣는 사람이 다음 세기의 바로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특히 IT나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갖다가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안 있죠. 어디 가가지고 벌써 뭔가 그 자료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든지 뭘 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예측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 방법들을 그때그때 좋은 방법들을 배합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 다음 세기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그게 우리 기술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 예측이 왜 중요하냐 하는 얘기는 충분히 말씀을 갖다 드린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기술 예측의 방법들을 갖다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기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그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목적에 의한 분류는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게 탐구적인 목적이냐, exploratory한 그런 목적이냐, 아니면 규범적인 목적이냐. 그래서 탐구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다가 탐색해 보는 것. 이게 탐구적인 방법에 explore하는 그런 예측 기법들이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거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규범적인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갈 거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갖다 하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 라고 할까는 그런 예측 방법을 우리가 규범적 예측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우리 텍트리 같은 거 만들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그런 규범적인 시각에서 기술을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법에 의해서 기술 예측의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건 크게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방법은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서 앞으로 올 기술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설문조사 방법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사람들의 응답 숫자를 가지고서 하죠. 반면에 정성적이고 정량적이라는 건 이제 숫자를 가지고서 하는 거고요. 정성적이라는 거는 글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글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건 인터뷰라든지 또 델파이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성적으로 글을 가지고서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예측한다. 그럴 때는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앞으로 2, 3년 후냐? 또는 5, 6년 후냐 또는 10년 이후냐 하는 그 시기하고 그 다음에 대상으로 하는 지금 예측을 대상하고 있는 기술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이냐 아니면 디스플레이 기술이냐 이런 것처럼 대상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측하는 기술의 특성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떤 용도로 어떤 성능을 가질 것이다 하는 걸 예측을 하는 방법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 내에 실현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이 기술 예측의 4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수업과 교재에서는 기술 예측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2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우리 수업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강좌에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델파이 기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나리오 기법, 이렇게 해서 2가지의 기법을 갖다가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래 기술을 예측하는데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첫 번째 델파이 기법은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델파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들의 직관력, 그리고 그들의 비슷한 공동 결론 같은 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기법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용 시나리오를 갖다가 만들고 그 시나리오의 각각의 분기점들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분기점마다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미래의 이 기술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발전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 그게 우리 시나리오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기법은 특히 거시환경 분석 관련된 패스트 분석이라든지 산업환경 관련된 5포스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갖다가 구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 걸 갖다 통해서 뭐 잘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20년 긴 미래에 우리가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기술이 특히 어떻게 바뀔 것인가. 특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게 변할 거냐. 이게 이제 인간 중심 기술 사업화에서 특히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기술 예측을 시나리오로 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걸 만들어내는 사용자 혁신 측면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델파이 기법 같은 걸 통해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앞으로 기술의 변화가 사용자 쪽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모아서 저희가 기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2장에서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정확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앞으로 올 2년, 5년 우리가 정한 그 시기 내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기법 또는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특성과 용도를 가지고 사용되거나 또는 만들어질 것인지를 예측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나 이러한 예측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까지가 우리 이 기술 예측이라고 인간중심 기술 사업화에서 기술 예측이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제2장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